이 상태로 4년 8년 영남 강남 정당화가 더 가속화된다면 사실상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이 되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은 진보 매체입니다. 진보 매체의 기자가 왜 보수 정당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냐고 한다면,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신문 논설실장을 맡고 있는 권태호입니다. 지난 토요일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 204표로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그 이후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안 표결 직후인 14일 저녁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고, 그리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중들의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탄핵안 가결 지지 성원과는 정반대의 어쩌면 섬과 같은 지금 모습을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진행된 것은 16일인 월요일 한동훈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사실상 쫓아낸 것이나 마찬가지죠.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인 17일에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에 반대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재판관 3명을 추가적인 3명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 헌재재판관은 모두 9명이고 그 9명은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몫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재판관 6명이고 3명은 국회 목 3명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지금 추천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가 결정하면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가지고 지명과 임명을 나눠 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추가 3명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목리이자 탄핵심판이 인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보여집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12.3 내란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이 되면서 특위에 참여할 여야 위원들이 명단을 제출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서도 시한까지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의 그 탄핵 가결한 이후에 진행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이는 12.3 내란을 사실상 옹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마저 갖게 해줄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럴까요? 보수 성향의 시민들조차도 대통령의 내란, 12.3 내란은 잘못된 것이며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일반 민의와는 다른 그런 길을 지금 자꾸 걸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학습 효과입니다.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까지 계속해서 당이 쪼그라들고 힘들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까지도 그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섞은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된 보수정당으로서 우뚝 서지 못했던 것은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제대로 탈바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이 쪼그라든 것인데 지금 원인과 결과를 뒤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 이전부터 쭉 그런 현상을 보여왔지만 보수정당이라는 것은 애국, 법치, 전통, 책임, 품격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과거의 보수정당들이 이런 거를 충분히 갖췄냐라고 하면 뭐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의 국민의힘,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국, 법치, 전통, 책임, 품격 이 5가지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어맞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정당은 진보 정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는 것은 그 가치를 실현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행복이 되리라는 것을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당을 구성하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은 그 가치보다 보수적인 가치보다 이권을 앞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좁혀 말하면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많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공공기관장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많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자기 부하나 후배들에게도 좋은 자리를 줄 수 있는 그것이 큰 것 같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가 국회의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권을 잡는 것보다 내가 국회의원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보수적인 가치보다 더 앞세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때 당시 탄핵을 지지한 사람도 있고 탄핵을 반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때 당시 탄핵 지지한 의원들보다 탄핵 반대한 의원들이 숫자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적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으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 당시에 탄핵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 시대와 거꾸로 나간 사람들은 서서히 도태가 되면서 도태가 돼야지만이 국민의힘이 지금 우뚝 섰을 텐데 그때 당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탄핵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점점 더 압박을 받거나 핍박을 받으면서 당을 떠나거나 당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현재 당이 정상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죠. 그러나 의원들은 이걸 보고 학습 효과를 갖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하구나라는 왜곡된 학습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배신자 프레임으로 대표적인 것을 이제 유승민 의원을 이야기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때 당시에 탄핵 지지에 선봉에 섰던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힘 중에서 찬성이 63표였고 반대가 56표였습니다. 찬성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그중에 원 오브 댐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그 이후에 바른정당을 세우면서 나갔고 그 바른정당의 대표가 됐던 측면은 있지만 그때 당시에 탄핵 소추 단장은 지금 현재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빠른 탄핵 심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배신자 프레임을 유승민 전 의원한테 다 덮어 씌워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이 탄핵 지지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때문에 당이 이렇게 됐다. 정말 비겁한 거죠. 인간적으로 참 굉장히 비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당수가 목적론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들이 많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거나 또는 사회에서 성공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를 하게 됐을 거고 그분들은 성실했을 것이고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성취해내는데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절차이고 방법입니다.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논리는 이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이재명 대표가 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그래서 탄핵하면 안 된다. 이런 3단 논법이 굉장히 이상하죠.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야당이 계속 방해를 한다. 그래서 내가 소수 정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해서 야당을 제거한다. 야당을 제거하면 국회가 잘 돌아가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선이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극대화되면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기 위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쿠데타를 한다. 이게 박정희, 전두환 다 똑같이 그 사람들이 내 사리사욕을 채우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쿠데타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구국의 신념이라고 얘기했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와 방식을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고 설령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민주주의 교육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건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앞으로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하거나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안에서 소장개혁파가 멸종됐습니다. 2006년, 2007년 이 정도 무렵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박근혜 대표 체제였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는 남원정이라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런 의원들이 계속해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때 강구한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냈고 그리고 또 미래모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박형준 부산시장 그때 당시에는 개혁파에 있었던 권영세 의원 등이 미래모임을 만들었고 여기에는 초재선 지구당 위원장이 114명이 있는 굉장한 거대한 정치 결사체였습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에는 손학규 나중에 이제 민주당 대표가 됐습니다만은 손학규 후보도 있었던 거죠. 대선 주자 중진 그리고 초재선 의원까지 골고루 그 소장개혁파들이 있었고 이런 소장개혁파들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숫자가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거나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거의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과거에 비해서 소장개혁파 많이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합니다. 기껏해야 지금 소장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김재섭, 김상욱, 김혜지, 김용태 이런 정도일 건데 일단 이들은 조직화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약하고 숫자로도 적고 존재감이 아주 미미합니다. 소장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에서의 견제 세력이 없는 거죠. 친윤이 지금 현재 당을 장악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70% 이상이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절대 다수가 지금 탄핵 반대파가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탄핵 지지하는 의원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힘들고 당이 개혁적으로 돌아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점점 갈라파고스처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앞으로 향후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악순환이 연속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수도권에서 제대로 된 총선에서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남 의원들의 비중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럼 당은 더욱더 보수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개혁 세력은 더 쪼그라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은 영남, 강남, 소수 기득권 정당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제가 이제 2006년, 2007년, 2008년 이 무렵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그리고 청와대를 출입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보수 정치의 정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고 2007년 대선에서도 기록적인 승리를 거뒀고 2008년 총선에서도 압승을 했습니다. 2008년 총선에서 그때 통합민주당의 의석이 비례대표를 합해서 81석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굉장히 표가 적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훨씬 더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의 의석은 153석이었고요. 한나라당 단독으로. 그리고 친박연대가 14석이 있었고요. 무소속 가운데 한나라당 성향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간 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15명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여기도 거의 보수 성향 정당이죠. 이걸 다 합하면 200석입니다. 이걸 다 합하면 개헌 의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강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고하던 정당이 나중에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다 이제 한나라당으로 다 흡수가 됐죠. 지금은 어떻게 108석이 됐을까요? 그때 당시 200석에서 지금 108석이면 거의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2008년도에 지역구 의석을 보면 149석 중에 수도권이 82석, 영남이 63석이었습니다. 수도권 경기, 인천,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 의석이 한나라당의 더 다수였던 겁니다. 55%가 수도권 의원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당이 약간의 개혁 목소리, 중도적인 목소리가 당에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이 어느 정도 궤도를 아주 이탈하지 않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6년도 8년대 2016년도에 지역구 의석은 112석으로 줄어들고요. 수도권 의석은 37석, 영남 의석은 52석으로 영남이 46.4%로 오히려 메저리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남이 주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진박 공천으로 낙천 그리고 낙선되면서 수도권 의석들이 쪼그라든 거죠. 그리고 지난 2024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은 78석입니다. 국민의힘 78석. 수도권은 19석입니다. 이걸 16년 전 2008년과 비교하면 그때 당시에 82석에서 19석이면 4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겁니다. 그리고 영남 의석은 2008년도에 63석이었는데 지금 59석으로 의석수가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지만 영남 의석은 오히려 거의 차이가 없고 비중을 더 늘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남이 차지하는 비용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당의 주류와 흐름은 영남 위주로 흘러가게 될 거고 영남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이쪽에 비해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원들은 보수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리고 당에서 지도부를 차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은 앞으로도 영남 강남 정당 이상이 되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총선에서 절대 못 이깁니다. 이렇게 해서는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선에서 어떻게 해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를 내거나 또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후보가 조금 취약해진다든지 뭐 이전 정부가 조금 실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찌해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선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 정당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늘 허약하고 무능한 정권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차기에 정권을 잃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앞으로 당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이 이렇게 계속 소수 정당화 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얼마나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가를 보면 지난 12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 동안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직전에 한 여론조사죠. 그때 당시에 탄핵안 가결에 반대하는 인원이 반대하는 응답자가 우리 국민 전체의 21%였습니다. 근데 TK 지역도 탄핵 찬성이 62%였습니다. 3명 중에 2명은 탄핵을 찬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TK에서도 이 3분의 1 응답자 그리고 전체 국민들 가운데는 5분 20%만 대상으로 지금 정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1년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보수표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당시 같은 조사에서 보수 성향, 내가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탄핵에 반대한다는 분이 50%였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반대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중도는 14%였습니다. 보통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응답자를 나누는데 어떨 때는 중도 성향의 응답자들이 보수와 진보 성향의 응답자의 가운데 위치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진보 쪽에 어떨 때는 보수 쪽에 더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조사에서는 중도 14%라는 것은 진보 쪽의 응답자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 중도 쪽도 다 진보 쪽과 이게 내가 민주당을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를 국민의힘이 앞으로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 최대치를 한다 하더라도 보수 성향 50%, 보수 성향 중에서도 50%. 그러면 결국은 진보 보수를 반반으로 나누면 결국 25%, 최대치가 25%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탄핵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66%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3명 가운데 2명이 탄핵
반대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특히 영남 의원이라면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향후 정치활동 그리고 향후 선거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79%가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66%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79%입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 국민 가운데 21%만 탄핵에 반대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79%가 탄핵에 반대합니다. 그러면 스펙트럼으로 진보를 왼쪽, 보수를 오른쪽으로 놓고 보자면 국민의힘은 지금 어느 정도로 오른쪽에 가 있는 건가요? 보수 중에서도 절반을 해서 더 오른쪽. 이건 거의 극우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4년, 8년 정도 계속해서 총선에 계속 지면서 영남, 강남 정당화가 더 가속화된다면 사실상 국민의힘은 극우정당이 되는 겁니다. 극우정당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도 위험할 뿐 아니라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한정된 풀에서 아주 이 세상의 흐름과는 조금 유리된 목소리를 해야지 그 당에서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무능하거나 상식적인 사람들은 인재들이 이쪽 당으로 안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출세지향적이거나 아주 생각이 조금 이상한 분들만이 모이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강남 기득권자들이 오거나 해서 종부세 같은 거 반대하고 이런 이제 기득권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일부 모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보수정당의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습니다. 앞으로 보수정당이 나아갈 길은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은 저는 크게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이 대호각성하여서 개혁으로서 다시 한번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탈바꿈할 것이냐. 그건 내부적인 개혁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외부에서 새로운 보수를 주창하는 물론 지금까지 바른정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보수를 주창하는 세력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런 새로운 보수 정당이 다시 탄생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 당이 분열되거나 또는 당이 어떤 형태로 해서 외부에 다른 새로운 보수 정당이 등장하게 되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민의힘이 당장 깨지지는 않으려고 봅니다. 아직까지 선거도 많이 남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어쨌든 뭐 탄핵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거대 정당으로서 갖고 있는 이권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이탈하지는 않으려고 봅니다만은 정당은 영구 불변한 것이 아니고 영국의 자유당, 미국의 휘그당 같은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정당이란 건 어느 순간 다 소멸하고 이게 무슨 정당이 당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지층이 사라져서 그 당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국의 자유당이나 미국의 휘그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대 세력 가운데 중간에 어중간하면서 이렇게 조금 자기 입지를 못 찾아서 이제 몰락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우리로 치면 이제 과거 안철수 국민의당 같은 경우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극우 정당 위주로 가게 되더라도 그 당이 계속해서 대중정당으로서 존립하기 힘들이라고 봅니다. 한겨레 신문은 진보 매체입니다. 진보 매체의 기자가 보수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왜 보수 정당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냐고 한다면 보수 정당이 제대로 서야지 진보 정당, 진보 정치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서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진보 정치가 제대로 서도 보수 정치가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이것보다는 보수 정치가 제대로 설 때 진보 정치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더 못하게 경쟁을 벌이는데 보수 정당이 제대로 선다면 진보 정당 그러면 지금의 이제 민주당도 훨씬 더 이젠 잘하기 경쟁으로 와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훨씬 더 발전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은 지금까지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 보수 정당이거나 그다음에 이권 정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라고 할 만한 전통이 굉장히 박약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든 한국에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자리를 잡고 그래서 이제 진보적인 정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한국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현재 우리나라가 GDP 세계 10위권의 나라에서는 충분히 그런 정당을 가질 만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정당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 우리 정당의 수준이 그만큼은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개혁정당 그리고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